혹시 길을 걷다가 텅 빈 치과의원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기실은 조용합니다. 환자 한 명 없습니다. 리셉션 직원은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간호사는 기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원장님은 가운을 입은 채 컴퓨터 화면을 보거나 커피를 마시며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마치 환자가 없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같은 생각을 합니다. 와, 치과는 역시 다르다. 임플란트 하나에 몇백인데 하루에 환자 몇 명만 봐도 남겠네. 의사는 역시 절대 안 망하는 직업이야. 실제로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카페는 3개월마다 간판이 바뀌고 치킨집은 1년을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편의점도 분식집도 옷가게도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치과는 다릅니다. 10년 전 그 자리에 있던 치과가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간판은 낡았지만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이 풍경은 우리에게 하나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치과는 절대 안 망한다. 유튜브를 켜보면 치과는 불패업종이라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개원만 하면 평생 먹고 산다. 의사 면허는 자본주의 최강의 무기다. 월 수익 3천은 기본이지. 치과 개원 성공 스토리. 30대 원장의 억대 연봉. 은퇴 후 제2의 인생으로 치과 개원.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 수십만을 찍으며 끊임없이 재생산됩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역대 최고라고요? 치과는 예외입니다. 의료법의 보호, 전문직 프리미엄, 높은 진입 장벽, 독점적 면허. 숫자만 보면 치과의원은 자영업계의 공무원처럼 보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일반 음식점의 5년 생존율은 30% 미만입니다. 10개 중 7개가 5년 안에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반면 치과의원의 폐업률은 일반 자영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 숫자를 보면 누구나 생각합니다. 역시 치과는 안전하구나. 하지만 오늘 이 환상을 완전히 깨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치과의원들 안 망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못 망하고 있는 겁니다. 문을 닫고 싶어도 닫을 수 없는 구조, 폐업하면 인생이 무너지는 시스템, 버티는 게 최선인 지옥. 그게 바로 낮은 폐업률의 진짜 정체입니다. 이 영상은 치과를 비난하려는 영상이 아닙니다. 이 영상은 절대 안 망한다는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묶어버리는지, 그리고 전문직이라는 성벽이 어떻게 감옥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치과의원의 잔혹한 현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상당수 치과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저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망하지. 우리는 다르잖아. 의사 면허가 있는데 치킨집이랑 우리를 같은 선에 두면 안 되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치과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자영업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10년 넘게 공부해서 면허 딴 사람들인데 같은 자영업자라고 부르는 게 우습지 않나요? 이런 발언이 비난받지 않고 오히려 공감을 얻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특별히 오만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치과의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합니다. 먼저 수능에서 상위 12%에 들어야 합니다. 치의학 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치의학 교육 입문 검사와 면접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치대에서 6년, 본과 4년 동안은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양리학부터 보철, 보존, 치주, 구강외과까지 방대한 커리큘럼을 소화해야 합니다. 실습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네킹을 상대로 수백 번 연습하고 실제 환자를 치료하며 기술을 익힙니다. 그리고 국가고시, 필기와 실기 모두 통과해야 비로소 치과의사 면허를 받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만 의사 가운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소 10년의 시간, 수천만 원의 학비, 청춘의 전부를 바쳐서 얻은 자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자신들은 높은 성벽 안에 있다고. 일반 자영업자들이 임대료와 경쟁에 시달리는 동안 자신들은 의료법이라는 보호막 속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2000년대 초중반까지는 이 믿음이 실제로 현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때는 정말 개원만 하면 환자가 몰렸습니다. 임플란트 가격은 개당 200만 원, 300만 원, 지금보다 2배 이상 비쌌지만 환자들은 줄을 섰습니다. 마케팅? 필요 없었습니다. 간판만 달면 환자가 왔고 한 번 온 환자는 소개 환자를 데려왔습니다. 우리 동네 치과 진짜 잘해요. 원장님이 꼼꼼하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블로그도 SNS도 광고도 없던 시절 입소문이 전부였고 그 입소문은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개원 3년 차면 대출을 다 갚고 5년 차면 빌딩을 보고 10년 차면 강남에 2호점을 내는 그런 성공 신화가 실제로 가능했습니다. 그 시절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운이 좋은 거야. 공부만 열심히 하면 평생 먹고 사는 건 보장되는 거야. 치킨집 하는 사람들 보면 안쓰럽지 않니? 이 말을 들은 후배들은 더욱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다르구나. 우리는 안전하구나.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구나. 그 성공의 기억이 지금까지 기준으로 남아 있습니다. 치과의사 커뮤니티에서는 아직도 2000년대 초반의 사례가 성공 모델로 회자됩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지. 요즘 애들은 힘들겠다. 그래도 치과니까 괜찮을 거야. 하지만 여러분,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 성벽은 요새가 아니라 지금은 감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치과는 들어올 때는 전문직이지만 나갈 때는 탈출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치과를 개원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기본 장비입니다. 치과용 체어 유닛. 환자가 누워서 치료받는 그 의자 말입니다. 한 대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체어 세대면 최소 1억입니다. 파노라마 엑스레이 치아 전체를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4천만 원에서 6천만 원. CT 장비. 3차원 영상으로 뼈와 신경을 확인하는 필수 장비. 8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 임플란트 엔진과 기구 세트. 각종 드릴, 핸드피스. 수천만 원. 멸균기, 석션기, 컴프레서. 소독과 위생을 위한 필수 장비들. 역시 수천만 원. 진료 차트 시스템, 데스크톱, 프린터, 디지털 장비. 수백만 원.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3억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치과는 일반 상가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의료법에 맞는 구획, 감염 관리를 위한 동선 설계, 환자 대기실, 상담실, 진료실, 소독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위해 조명, 벽지, 바닥재, 가구까지 신경 써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만 최소 1억. 고급 인테리어는 2억도 넘어갑니다. 권리금은요? 병원 근처, 역세권, 대형 아파트 단지 근처. 좋은 입지일수록 권리금이 붙습니다. 강남, 분당, 일산 같은 곳은 권리금만 1억에서 3억.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5천만 원에서 1억, 월세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초기 재고 의료 소모품. 장갑, 마스크, 주사기, 거즈, 약품. 수백만 원. 인건비 선지급. 간호사, 위생사, 리셉션 직원. 최소 23명은 고용해야 합니다. 월 인건비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개원 전 3개월치는 준비해야 하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광고 및 홍보비. 요즘은 개원하면 무조건 마케팅을 해야 합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현수막, 전단지. 초기 홍보비만 최소 1000만 원. 다 합치면 서울과 수도권 기준 최소 5억 원. 입지가 좋고 장비를 제대로 갖추면 7억, 10억도 흔합니다. 개원 컨설팅 업체에서는 요즘은 10억 없으면 제대로 된 치과 못 차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만약 오늘 문을 닫는다면 이 장비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고 시장은 거의 없습니다. 치과 장비는 특수합니다. 범용성이 없습니다. 치과에서만 씁니다. 그런데 치과를 새로 여는 사람은 새 장비를 선호합니다. 위생 문제도 있고 AS 문제도 있고 무엇보다 중고 장비 쓰는 치과라는 이미지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고 장비를 사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설령 판다 해도 원가의 1020%면 다행입니다. 1억짜리 CT는 1000만 원에도 안 팔립니다. 5천만 원짜리 체어는 500만 원에 넘기면 감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는요? 철거해야 합니다. 원상복구 조항 때문입니다. 권리금은커녕 철거비를 돈 주고 내야 합니다. 철거비만 해도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 넘게 듭니다. 즉, 치과는 문을 닫는 순간 장사가 안 됐다가 아니라 수억 원의 빚이 확정되는 구조입니다. 치킨집은 폐업하면 기계 팔고 권리금 조금이라도 받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는 다릅니다. 폐업은 파산입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은 적자가 나도 문을 엽니다. 환자가 없어도 버팁니다. 내일은 나아지겠지. 이번 달만 넘기면, 광고를 더하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여러분이 보는 그 평온한 치과는 잘 되는 곳이 아니라 못 나가서 버티는 곳일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실제 치과 원장의 하루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8시 30분, 원장은 출근합니다. 직원들보다 먼저 와서 하루를 준비합니다. 예약 확인. 오늘 예약 환자 4명. 9실. 치과 문이 열립니다. 리셉션 직원이 자리에 앉고 간호사가 기구를 점검합니다. 체어는 비어 있습니다. 대기실도 조용합니다. 9시 30분. 첫 환자 예약 시간. 환자가 오지 않습니다. 노쇼입니다.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 죄송해요. 깜빡했어요. 다음에 갈게요. 다음 예약은 안 잡습니다. 10실. 여전히 환자가 없습니다. 원장은 컴퓨터 앞에 앉아 학회 자료를 봅니다. 아니, 보는 척합니다. 실제로는 포털 사이트에서 자기 치과를 검색해 봅니다. 리뷰는 몇 개 안 됩니다. 별점은 4.2점. 나쁘지 않지만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경쟁 치과를 검색해 봅니다. 리뷰 300개, 별점 4.8점. 마케팅을 제대로 하는 곳입니다. 우울해집니다. 11실. 환자 한 명이 옵니다. 상담 받으러 왔는데요. 원장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상담실로 안내합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구강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설명합니다. 임플란트 2개가 필요하시고요. 충치 치료 3개 하셔야 합니다. 총 비용은 35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환자가 표정이 굳습니다. 좀 비싼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얼마라던데? 원장이 설명합니다. 왜 이 가격인지,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관리하는지. 환자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생각 좀 해보고 올게요. 그렇게 나갑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12실. 점심시간. 환자가 없으면 그때 밥을 먹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근처 식당에서 7,000원짜리 백반. 예전에는 점심을 챙겨 먹었지만 요즘은 대충 때웁니다. 식욕이 없습니다. 오후 1시 30분. 오후 진료 시작. 오후 2시. 환자 1명. 스케일링. 비용 2만 원. 10분 만에 끝납니다. 오후 3시. 또 상담 환자. 가격 비교만 하고 갑니다. 인터넷에서는 더 싼 데도 있던데요. 원장이 설명하려 하지만 환자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보입니다. 일단 다른 데도 가보고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습니다. 오후 5시. 환자 없음. 직원들은 청소를 하고 기구를 정리합니다. 원장은 책상에 앉아 오늘 매출을 확인합니다. 스케일링 2만 원. 충치 치료 15만 원. 총 17만 원. 저녁 7시. 마지막 환자. 임플란트 검진. 비용 없음. 환자는 만족스러워하며 다음 예약을 잡고 갑니다. 이런 환자가 있어서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저녁 8시. 문을 닫습니다. 오늘 환자 4명. 매출 17만 원. 직원 인건비 하루 10만 원. 임대료 하루 15만 원.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하루 5만 원. 지출 30만 원. 적자 13만 원. 하지만 오늘도 문은 닫을 수 없습니다. 내일은 예약이 7명이나 있습니다. 물론 그중 절반은 노쇼거나 상담만 하고 갈 겁니다. 이게 치과 원장님의 현실입니다. 치과의 진짜 경쟁자는 옆 동네 치과가 아닙니다. 출산율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합계 출산율은 0.72명입니다. OECD 국가 중 최하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가 줄어든다는 건 소아치과 시장이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과거 소아치과는 효자 업종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충치가 잘 생기고 부모들은 아이 치아에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게다가 한번 오면 정기적으로 옵니다. 6개월마다 검진, 불소 도포, 실란트. 한 아이가 10년 동안 단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초등학교 한 학년에 100명이던 아이들이 이제 50명, 30명으로 줄어듭니다. 소아치과 전문의들이 성인 환자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교정 시장도 줄어듭니다. 교정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합니다. 그런데 그 10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학급에 교정기 낀 아이가 서너 명씩 있었습니다. 지금은 학급 자체가 줄어듭니다. 임플란트는요? 이미 포화입니다. 임플란트는 주로 50대 이상이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까 임플란트 수요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시죠? 틀렸습니다. 임플란트는 한 번 하면 끝입니다. 재시술 주기가 10년, 15년입니다. 2000년대에 임플란트 붐이 일었습니다. 그때 임플란트를 한 사람들은 아직 재시술할 시기가 아닙니다. 게다가 요즘 노인들은 젊을 때부터 치아 관리를 잘했습니다. 임플란트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더 큰 문제는 치과병원의 공급 과잉입니다. 한 동네에 치과가 몇 개나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 상권 반경 1km 안에 치과가 28개입니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 3개, 프랜차이즈 치과 5개, 개인 치과 20개, 모두 같은 환자를 두고 경쟁합니다. 1km를 벗어나면 또 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큰 건물마다 치과가 있습니다. 환자는 늘지 않는데 의사는 계속 배출됩니다. 전국 치의학전문대학원과 치과대학에서 매년 약 700에서 800명의 치과의사가 배출됩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개원을 선택합니다. 대학병원은 자리가 없고 월급쟁이로 일하기엔 투자 대비 수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개원합니다. 신규 치과는 계속 생겨나고 기존 치과는 문을 안 닫고 버팁니다. 이게 시장 포화가 아니고 뭡니까?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시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치과 시장은 성장 산업이 아니라 인구 통계 산업이었습니다. 인구가 줄고 아이가 사라지고 수요는 정체되는데 공급은 계속 늘어납니다. 이 구조에서 개인 치과가 살아남기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플란트 하나에 왜 이렇게 비싸요? 원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요? 인터넷에서는 반값에 한대요. 환자들은 임플란트를 제조 원가로만 생각합니다. 임플란트 픽스 천하사 원가, 실제로 몇만 원 안 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생각합니다. 몇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팔다니 폭리 아니야? 하지만 치과는 단순한 재료 장사가 아닙니다. 의료사고 리스크, 만약 임플란트 시술 중 신경 손상이 발생하면 환자는 소송을 걸고 원장은 수천만 원을 배상해야 합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가 가격에 포함됩니다. 소송보험료,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연간 수백만 원씩 냅니다. 장비 감가상각, 1억 5천만 원짜리 CT는 5년이면 기술이 구식이 됩니다. 교체해야 합니다. 그 비용을 누가 부담할까요? 환자들이 지불하는 진료비에서 나옵니다. 인건비, 숙련된 간호사, 위생사, 이들의 월급은 매달 나갑니다. 환자가 있든 없든 임대료, 월 500만 원, 하루도 빠짐없이 나갑니다. 전기세, 수도세, 통신비, 소모품비, 멸균기 돌리는 전기세만 해도 한 달에 수십만 원입니다. 마케팅 비용, 요즘은 광고 안 하면 환자가 안 옵니다. 네이버 블로그 관리, 인스타그램 광고, SNS 마케팅 대행사 비용, 한 달에 최소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나갑니다. 이 모든 비용이 가격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은 멈추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59만 원, 오늘만 이벤트, 선착순 10명, 현수막과 전단지에 이런 문구가 넘쳐납니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들이 시작했습니다. 규모의 경제로 원가를 낮추고 대량 마케팅으로 환자를 끌어모읍니다. 한 명당 마진은 적어도 숫자로 승부합니다. 하루 10명, 100명씩 돌립니다. 컨베이어 벨트처럼 개인 치과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원가를 낮출 수도 없고 소량 구매니까 단가가 비쌉니다. 환자 수를 늘릴 수도 없고
마케팅 예산이 부족합니다. 가격을 낮추면 적자입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우리는 퀄리티로 승부한다. 저가 치과랑 우리는 다르다. 하지만 환자들은 모릅니다. 차이를 모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임플란트는 임플란트입니다. 59만 원 임플란트나 150만 원 임플란트나 둘 다 임플란트입니다. 이 순간부터 의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가격표 붙은 기술자가 됩니다. 환자와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신뢰였습니다. 우리 집 치과 원장님 믿고 맡겼어. 지금은 거래입니다. 여기가 제일 싸네. 여기 가자. 의사의 자존감은 무너지고 환자는 더 까다로워지고 가격은 계속 떨어집니다. 악순환입니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 메가덴트, 좋은 치과, 덴플란 등 이름만 들어도 아는 브랜드들입니다. 광고가 어마어마합니다. TV 광고, 유튜브 광고, 지하철 광고, 버스 광고, 연예인 모델을 쓰고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고 믿을 수 있는 치과라는 브랜드를 구축합니다. SNS도 완벽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만 명, 매일 업데이트되는 블로그, 유튜브 채널까지 운영합니다. 전문 마케터가 관리합니다. 콘텐츠 기획자가 기획하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하고 전문 사진작가가 촬영합니다. 개인 치과가 따라갈 수 없는 자본력입니다. 가격 경쟁도 공격적입니다. 본사에서 대량으로 재료를 구매해 원가를 낮춥니다. 가맹점이 100개면 협상력이 다릅니다. 임플란트 픽스처를 개인 치과보다 30에서 40% 저렴하게 삽니다. 그 차이로 가격을 낮춰도 마진은 남습니다. 시스템도 효율적입니다. 환자 예약 시스템, 차트 관리 시스템, 재고 관리 시스템 모두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직원 교육도 체계적입니다. 본사에서 매뉴얼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환자가 들어오면 이렇게 인사하세요. 상담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세요. 이해 제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마치 프랜차이즈 커피숍처럼 치과도 표준화됩니다. 어느 지점을 가도 같은 서비스, 같은 분위기, 같은 시스템. 환자들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여기는 믿을 수 있어. 20년 동네를 지킨 개인 치과 원장님은 하루아침에 비싸기만 한 치과가 됩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왜 이렇게 비싸요? 저기 네트워크 치과는 훨씬 싼데. 원장님이 설명합니다. 저희는 꼼꼼하게 진료합니다. 저가 치과는 대충 하는 곳도 많아요. 하지만 환자는 믿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비싼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원장님은 할 말을 잃습니다.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급의 문제입니다. 개인 치과는 1:1 권투를 하는데 상대는 종합격투기팀입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버팁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치과 의사가 치과를 접는다는 건 단순히 장사를 접는 게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10년 공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고등교 내내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수능에서 1에서 2%에 들어갔습니다. 치대 6년. 밤새 공부하고 시험 보고 실습하고 국시 준비했습니다. 그 시간들이 모두 치과의사라는 정체성으로 귀결됩니다. 면허, 치과의사 면허증, 벽에 액자로 걸어두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10년의 증거입니다. 이걸 포기한다는 건 그 10년을 포기하는 겁니다. 사회적 지위, 치과 원장님, 이 호칭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봅니다. 동창회에 가면 부러워합니다. 부모님은 자랑스러워합니다. 우리 아들 치과 원장이야. 이 지위를 포기한다는 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접습니다. 적자가 매달 200만 원씩 나도, 대출 이자를 못 갚아도, 통장 잔고가 바닥나도 조금만 더 버티면이라고 자신을 속입니다. 다음 달엔 나아질 거야. 광고를 더 하면 환자가 올 거야. 경기가 좋아지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습니다. 구조적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장이 망가졌습니다. 경쟁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게임의 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마케팅을 못해서? 실력이 부족한 건가? 자책하며 버팁니다. 이 상태를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부릅니다. 좀비 자영업. 죽어야 하는데 매몰 비용 때문에 죽지 못하는 상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 문은 열려 있지만 수익은 없는 상태. 이게 바로 낮은 폐업률의 정체입니다. 치과는 폐업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계를 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 5년 생존율 약 30%, 편의점 5년 생존율 약 40%, 치과의원 5년 생존율 약 70에서 80%. 숫자만 보면 치과가 압도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이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봐야 합니다. 음식점은 망하면 바로 문을 닫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재빨리 접습니다. 장비를 팔고 권리금을 받고 다른 일을 찾습니다. 손실을 빨리 인정하고 새 출발을 합니다. 하지만 치과는 다릅니다. 망해도 문을 못 닫습니다. 장비를 팔 수 없고 권리금도 없고 폐업하면 수억 원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적자를 감수하며 버팁니다. 조금만 더. 이번 달만. 내년에는. 이렇게 5년, 10년을 버팁니다. 통계에는 생존으로 잡힙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존이 아니라 연명입니다. 이게 낮은 폐업률의 진실입니다. 폐업률이 낮다는 건 성공의 증거가 아니라 탈출 불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치과의원은 안정적인 사업이 아니라 고급 인생 담보 대출입니다. 10년의 공부, 수억 원의 투자, 사회적 지위, 자존심, 이 모든 것을 담보로 평생을 묶어두는 구조. 그게 바로 치과 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정말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수억 원의 빚을 갚기 위해 매일 출근해야 하는 가운 입은 자영업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치대생 여러분, 개원을 준비 중인 치과의사 여러분, 이 영상이 불편했다면, 화가 났다면, 부정하고 싶다면 그건 아마도 여러분도 이미 이 구조 안에 있기 때문일 겁니다. 아니면 곧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절대 안 망한다는 말을 맹신하지 마십시오. 20년 전의 성공 신화가 지금도 유효하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시장은 변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출산율은 최저, 경쟁은 최고, 가격은 최저, 진입 비용은 최고. 이 구조에서 개인 치과가 성공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개원하기 전에 최소 3년은 고민하십시오. 정말 이 길이 맞는지, 다른 길은 없는지, 버틸 수 있는 구조인지 철저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매몰 비용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미 투자한 돈, 이미 쏟아부은 시간, 이미 얻은 지위, 이것들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에 묶어둘 수 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